반갑습니다. 생각이 아름다운 남자 김선재입니다. 오늘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 반기문, 생년월일 1944년 6월 13일, 해방 1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고 72세입니다. 출생지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어려서 집안이 가난했고요.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항상 학교 성적은 1등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62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을 방문하고 존 F 케네디를 만난 일화가 있습니다. 1963년 20살 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을 하고 1970년 27살에 외무고시를 합격합니다. 20대부터 출세길을 걸으셨군요. 사실상 대선 후보인 지금 우리에게는 그의 성향을 알려주는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때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한미 FTA에 찬성, 이라크 파병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미국과 상당히 친한 인물입니다. 외교문서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평가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버 전 주한 미대사는 본국에 보내는 비밀 문건에서 반기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의 가치,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이다 라고 말입니다. He is naturally sympathetic to all things American.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외교관이 이토록 미국의 호평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그는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이었습니다. 당시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협상팀의 방침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협상 개입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 용산 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문자와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그는 2003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한국 대통령을 따돌리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입니다. 2005년 3월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를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씨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기만 전술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노무현 대통령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이 평화협정 체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기문 씨를 크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반기문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결정도 무시합니다. 2004년 7월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은 NSC의 결정을 무시하고 베트남에 모여있던 486명의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입국시켜서 북한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남북 화해 협력을 중시해서 북한 당국의 자극적인 사안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말이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정동영은 외교부 장관이 그런 냉전적 시각으로 외교를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며 반기문과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놓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갈등이 심했다며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장 큰 외교안보 쟁점인 사드 배치에 대한 그의 입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반론하면서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쳐나갈지에 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는 아무 알맹이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반기문 씨의 몇 가지 행적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